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젯밤에 KBS의 오보를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18일 9시 뉴스를 통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유시민과 관련되었다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동재 기자가 이 신라젠 사건 취재를 할 때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 공모한 목적은 뭐냐?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를 돕겠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이동재 기자의 취재를 독려했다. 이런 내용이 이동재, 한동훈 두 사람의 녹취록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했다라고 아주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적극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이것은 완전히 창작이다 해가지고 KBS 측을 고소를 하고, 이동재 전 기자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대화가 없었다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니까 과연 KBS가 주장하는 그런 공모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정치적 사안으로 볼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딱 자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KBS가 어떻게 나올 거냐 궁금했는데 어제 항복을 했습니다. 어젯밤 9시 뉴스를 통해서 오보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를 했느냐? 이 사과 내용도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 애매하게. KBS 취재를 종합하면은 어제 9시 뉴스에서 사과한 내용입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라고 크게 보도를 하고,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요 부분을 어제 어떻게 사과를 했느냐 하면은,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은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입장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앵커 멘트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 보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공통된 믿음이다.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 요 정도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인데 우선 불가피한 실수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실수가 아니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이 보도하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한테 반론권을 주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론권을 주지 않았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전부가 사실과 다릅니다. 녹취록에서 한동훈, 이동재 기자가 짜고 유시민을 뒤를 캐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인데 흙을 백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런 보도는 조작입니다. 이 오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조작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보도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KBS의 사과 태도가 또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언론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KBS는 우선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자 그리고 보도본부장까지 다 문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이해할 수 있는 실수와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이루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시간 촉박하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큰 폭발 사고가 났는데 마감 시간이 오전 11시다. 그러면 10시에 나서 1시간밖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사고 원인도 모르고 대혼란 상태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 이럴 때는 사망자가 뭐 대충 20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50명이더라. 이 정도 실수가 불가피한 실수지. 이것은 취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하더라도 이런 정보가 입수되어서 확인 중입니다라고 하든지 라고 보인다고 하다든지 요새 언론이 많이 써먹는 로 알려졌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단정적으로 완전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동재 전 기자 얼굴을 내놓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실려라고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조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이전 기자의 취재를 동료를 했다. 그리고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는 이걸 화면에 이렇게 딱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조사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KBS는 기자가 누구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을까요? 나올 곳이라고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동재 기자. 기자 측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15분짜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서 브로커 비슷한 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었다. 검찰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KBS 기자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공작이 있었다. 중간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완전히 과장을 해가지고, 더구나 여론이 지금 어떻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기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강요미수라는 아주 이상한 걸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KBS, 영향력이 큰 KBS 9시 뉴스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공작이 있어가지고 KBS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 KBS는 그 꾼과 브로커와 공모를 했다는 거죠. 이게 권은 유착이 될지 아니면 사기꾼과 언론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은 유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KBS가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KBS를 수사를 해야 그 뒤에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권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권은 유착이 되는 거죠. 금은 유착이 아니라 이건 권은 유착이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건입니다. KBS가 이 정도로 듣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한 그 판사의 논리는 그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보면은 이게 법률 문서인지 아니면은 무슨 논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리한 구속영장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윤석열 총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먼저 채널A 기자를 구속을 하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모의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걸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 언론이 MBC나 KBS와 같은 이런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과거에도 여러 번 해온 이 두 방송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권력 감시에 그래도 정도를 가고 있는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기자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기자들의 존재 의미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정도 취재를 가지고 구속시킨다 하면은 지금 기자들 마음 놓고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동재 기자가 한 취재 행위는 다소 무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청탁을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권력 감시를 위한 의욕이 강해가지고 아주 집념 있게 취재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겁니다. 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2만 명의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초점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동재 기자에 대한 이런 이번에 KBS 보도, 그 전에 MBC 보도, 이런 과정이 나오고 여기에 이 정권 사람들이 가세를 하고 여기에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왜 편향 수사를 편드느냐, 서울중앙지검의 편향 수사를 뒷받침하는 이 거대한 세력에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가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구속이 무리다라고 하는데, 동아일보는 채널 A 기자를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고를 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미온적으로 그리고 회피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나서 가지고 자사 기자를 보호를 해야죠. 채널 A, 동아일보 같은 회사 아닙니까? 보호를 했어야죠. 그것은 기자와의 의리 관계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지킨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정권에 약점을 잡혔는지 동아일보는 소극적이고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전부 다 이것은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권을 감시하고 정권의 부정을 취재하는 게 기자들의 본연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 본연의 의무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되말려 가지고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갈 수 있다.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한국 기자들의 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도 암담하지만 죽은 기자의 사회는 선동꾼의 천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